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10년차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투에 대해. 질투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정이고 나쁜 버릇이 될 수 있어서 질투를 잠재우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사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즉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 생깁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잠재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의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느냐인데요. 인터넷에서 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어야, 얼마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열심히 전문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며 성공해서 서울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입성한 분이 있었어요. 당시 강남 반포자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니 그 다음 아파트, 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계속 눈에 띄더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결국 부의 끝은 사실상 없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분은 과연 거기서 만족하고 멈췄을까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조금 여유를 가졌을 뿐 결코 멈추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자들은 계속 부를 늘려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전교 1등하는 학생이 독서실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도 유명하죠.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라고 말이에요. 재밌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발전하려는 욕구를 갖고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더 나아가는 것을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비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질투가 그런 부분에서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행복의 필수 조건은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해서 약삭 빠른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부족한 게 뭔지 모를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능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확립하는 것이다. 순전히 직업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질투도 실제로는 성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는데요. 전혀 다른 사회적, 직업적 문제처럼 보이는 질투도 이성과의 성적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러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과 자녀에 대해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기를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재산이 많다거나 더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남들을 질투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본능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확립하면 질투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옛날에는 이웃 사람들 정도만 눈에 보였지만 요즘은 SNS나 여러 미디어로 인해 너무나 질투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피로감을 느낄 정도인데요. 내가 관심 없는 물건이나 아이템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억지로 가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여성이지만 미용 물품에 별 관심이 없는 편에 속하는데요. 한 번은 여성 변호사님들과 위원회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이슨 에어랩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당시 저는 그 물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지 가격대나 이런 것을 아예 몰랐는데요. 제 표정이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는지 그 표정을 읽은 다른 여성 변호사님이 바로 캐치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것에 문외한인 저를 나름 귀엽게 좋게 봐주셔서 그분과 즐겁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백화점에서 다이슨 에어랩 시연을 보고 저도 관심을 갖게 되어 남편을 통해 선물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재주가 부족하여 머리 끝자락을 정돈하는 정도만 겨우 쓰고 있다는 것은 안 비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고 내게 정말 유용한 것도 있지만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게 유용하지 않은 것도 있기 마련이죠. 러셀은 질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어요. 문명인은 자기를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손에 넣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문명인이 되기 위해 질투를 잠재우는 방법을 연마하며 삶을 살아가겠죠. 언젠가는 우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정말 생길지 그럴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이어져 인생이 됩니다. 항상 주어진 임무들에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을지 우리는 매번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선택과 결정에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남의 생각에 그냥 휩쓸려 따라가기도 한다는 큰 차이가 존재하죠. 직장을 다니다 로스쿨에 합격하고 2월 말까지 근무하며 다니던 직장에 인사를 드리고 3월 초부터 로스쿨에 다니게 되었을 때 저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주지인 대전을 떠나긴 어려웠고 그래서 통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루에 왕복 2시간 정도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안 그래도 다른 미션도 많은데 이 부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에 처음엔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기숙사에서 지내며 공부만 신경 쓰면 되는 어린 학생들에 비해 저는 주부에, 아이 엄마에, 로스쿨 공부에, 통학 2시간이라는 부담까지 갖는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지 버거웠던 것 같아요. 2학년쯤 되니 서울 쪽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 중 집이 일산이거나 이런 경우 통학할 때 왕복 2시간은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다녀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물론 2학년 때 허리 디스크가 심각해져 병원까지 다니며 학교를 다녀야 하는 추가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요. 2학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 평일 시간표 중 다른 수업들은 휴강이었고 헌법 강의 1시간만 있던 날이 있었어요. 1시간짜리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를 가야 할지 잠깐 생각했지만 저는 당연히 가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제 시간표를 알던 동기 중 한 명은 조금 놀라워 하더라고요. 이 1시간 수업 때문에 학교를 왔구나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성실하니까요. 라고요. 당시 제 무기는 사실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성실함 하나로 그 많은 미션들을 다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상할 수 있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전부 다르니까요. 다만 삶의 어떤 철학, 가치관, 방향성 중 하나로 정성, 성실 이런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패션이나 예술에도 그 안에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가치를 여기에 담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이더라도 매일 정성스럽게 일을 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큼 대단한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1시간짜리 수업을 듣기 위해 달려갔던 헌법 수업의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2, 3학년 다수가 듣던 그 과목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저를 호명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0.5점짜리 하나를 틀려줘서 교수님 면을 세워줬다며 많이 칭찬해 주셨답니다.
노력했는데 보답을 받은 것 같아 제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매우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았던 이야기는 자랑 삼아 소개해도 될까요? 저도 뿌듯했던 기억은 조금쯤은 얘기할 테니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정현 제마 스님의 기쁨의 세포를 춤추게 하라는 책을 선물 받았었는데요. 이 스님의 삶은 거의 일 중독 수준이었다고 하세요. 어느 정도였는지 적어주신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수행자의 고요함은 짧게 자주 가지는 명상 시간으로 대체하고 한가함은 공양 후에 가지는 짧은 산책 시간과 오가는 자동차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덕분에 오가는 차 안에서 전화통화로 일을 처리하거나 도반이나 스승님들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것이 밤잠이지만 어느 때는 끼니를 제때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헤쳐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행자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가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이번에 가톨릭 교황님을 새로 선출하는데 추기경님들이 적극적이지 않으셨다는 약간 과장되고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돌았었는데요. 사실 교황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죽을 때까지 쉴 수 없는 정도여서라는 네티즌들의 원인 분석도 있었어요. 정현 스님께서는 이런 삶의 방식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잔인한 폭력이라고 쓰셨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해 머물러 보라고 해요. 숨을 고르고 그렇게 애쓰고 살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민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요. 보통 일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수레에 올라탄 것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일과 여유 중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세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밸런스가 맞는 것인지,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워라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 일정 기간도 필요하다는 주의예요. 다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서도 계속 그렇게 달려야 하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적당히 하고 쉬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을 갖고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듯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신경을 의식적으로 쏟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지. 그게 정답이겠지. 이런 생각도 한동안 했답니다. 그렇게 조금 갈팡질팡 시간을 보내다 요즘 드는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현재의 생각이고 앞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남들과 다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런 취미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나도 그런 부분 중 뭐 하나는 해야겠지 이런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좋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간혹 밤에 카이스트 교정을 산책하러 갑니다. 한밤중 교정을 산책하다 보면 수많은 연구실들의 환히 불이 켜져 있어요. 학교 건물들 사이를 걷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보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억울했던 마음. 뭔가 남들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더 많이 놀아야 행복한 것일까? 사실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여튼 이런 고민들이 마음속에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엔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싫어도 억지로 나와서 연구실을 지키는 것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들여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좋아서 일하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똑똑한 이공계 인재들이 이렇게 밤에도 불 켜고 연구를 지속한다는 사실이 제게도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반드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매우 신경 써야 해요. 정현 스님도 지치고 예민한 몸 상태에서는 작은 불쾌감에도 감정적 반응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스님은 책에서 성냄의 독소로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고통의 패턴을 반복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부끄럽지만 자기 연민 수행의 한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저 역시 다시 또 삐끗하며 균형을 잃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갈팡질팡 헤매는 순간들이 또 오겠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방향을 잃지 않으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때는 주저앉아 쉬기도 해보세요. 다만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다시 일어서 길을 걸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이상 세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